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대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손을 드는 동균 씨.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왜 용기 내어 못다한 말을 이어봅니다. 말을 다 못했을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떨었을까? 첫 면접이라 그랬을까? 혼자 많이 후회도 하겠지만 각각의 개인은 그만한 가치라든지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왜 내가 외향적인 태도로 바꿔야 될까? 또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활발하고 먼저 다가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바꿔야 되는 줄 알고, 바꾸기는 싫으면서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바꾸면서도 내키지 않고. 동균 씨의 이러한 고민은 많은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이게 조직에서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히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클라이언트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내향적 특성을 가진 나라면서도 내향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가 외향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한 동의어 사전에는 외향적인 사람을 활동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사회적인 사람 등 대부분 무척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자폐성을 가진 사람, 외로운 늑대, 자기 도취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을 검색해봤습니다. 외향적 성격은 감정 표출이 자유롭고 활발하며 명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적극적, 사교적, 개방적이며 지도력이 있다고 표현하네요. 내향형이란 검색어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실행력이 부족하며 회의적, 비판적인 사람. 또한 소극적이며 까다롭고 비사교적인 사람. 너무 다르죠? 야, 너 그 성격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이런 걸 잘 어울리고 이래야지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바꾸라고, 성격 바꾸라고 그 말 되게 많이 들었고요. TV의 드라마를 봐도 다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다 외성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쪽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외향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도록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로 이제 까불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그게 또 나중에 또 제 정신적인 데미지로 바뀌거든요. 또 그게. 점점 더 외향성을 요구하는 사회. 부정적 시선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내향적인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선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부터 알아보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레몬즙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흔히 외향적인 사람들을 사교적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는 성격. 낯선 사람들과의 춤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대 부끄럽지.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고. 근데 춤추는 동안은 다 감기 그런 걸렸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있고 춤 자체가 나에게 매력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춤이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생긴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직접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 독서 동호회 사람들. 낯선 만남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을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많이 고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들의 차이를 한 방울의 레몬즙으로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번 실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됐습니다. 실험을 기다리는 두 팀의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레몬즙을 한 두세 방울 정도,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걸 자극성 타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극성 타액을 1분 동안 마찬가지로 뱉지 않으시고. 실험의 포인트는 레몬즙에 반응하는 침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레몬즙이라는 외부 자극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먼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잽니다.
이번엔 혀에 레몬즙을 뿌린 뒤 1분 동안 침이 생성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1분 뒤 입안에 있던 솜을 꺼내 자극에 반응한 침의 양을 재는 것이죠. 내향인과 외향인의 평상시 타액량은 외향인이 좀 더 많았지만 레몬즙으로 인해 분비된 침의 양은 내향인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이젠크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생물학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즉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대뇌피질의 각성 수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부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바로 외향성과 내향성 같은 이런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내향인과 외향인의 생물학적 차이, 결국 그 차이를 밝히는 해답을 우리는 뇌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레이엄 머레이 교수. 그는 성격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뇌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So people differ in their personality. And we wanted to investigate whether this is because people differ in the structure of their brain and if that could help to explain some of the variation in personality that we see. 그레이엄 교수는 먼저 42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검사한 후 그들의 뇌 구조에서 차이를 찾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레이엄 교수의 예상대로 뇌 구조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One part of the brain, the orbitofrontal cortex, which is a part of the frontal lobe of the brain just above the eyes, and another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striatum or ventral striatum, a very deep structure in the center of the brain. We found that the more the concentration of brain tissue in these regions, then the higher people tended to score on this measure of personality, of being a people person. 바로 이곳의 차이가 사교성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달콤한 음식이 주는 쾌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is that both of these regions have previously been shown to be important for very simple, very biological pleasures, such as enjoying food or sweet liquids or biological pleasures such as sex. 사교적인 성격이 뇌 구조를 만든 것일까요? 뇌 구조의 차이가 사교성의 정도를 결정한 것일까요? Fairly large extent, not a completely 100% extent, but to a substantial extent, then these your brain structure is under heritable and therefore presumably genetic control. And it's certainly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change their personality over time. It does have, your personality of course does change as you develop. 가능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 그레이엄 교수는 성격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여기에 타고난 내향성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슈왈츠 교수인데요. 그의 연구는 남다른 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I was reading about the work that Jerome Kagan was doing following children who had been very shy or very bold and outgoing when they were 2 years old. And I was curious as a psychiatrist what was happening to these children when they became adolescents and then young adults. 그는 케이건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아기들이 18세가 되던 해에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유아 때부터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특성을 보였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뇌의 신경활동을 통해 기계적인 신호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낯선 사람과 낯익은 사람의 얼굴을 예고 없이 보여주며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의 편도체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fMRI 실험을 통해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들의 편도체가 대조 그룹보다 훨씬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lements of these differences are preserved in structure, in function, in behavior, into at least early adulthood, and we suspect actually in later life as well.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수줍음을 타지 않는다고 말한 실험자들의 뇌에서도 편도체의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If somebody gives you a pile of scrap metal, you know, you can make a beautiful sculpture out of it, bu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an oil painting. Difference and possibility and reasons to kind of, you know, work with what you have and not try to create something that is not there.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과 차이점.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니퍼 콘와일러 박사입니다. 콘와일러 박사는 내향인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리더들이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And studies even demonstrate that executives, leaders at the very top of organizations, tend to have an introverted personality. Their temperament is like that. People that we might, of course, know, famous people like Barack Obama, our president. Many people also in leadership positions, such as Bill Gates, the famous investor Warren Buffett.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알리고자 그녀는 미국 전 지역에서 수많은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